네,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올라온 우리 지역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 1인 가구 연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인 가구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점들, 또 궁금했던 점들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문자나 전화로 연락주세요. 변호사가 여러분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다양한 이유로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죠. 거기에 혼자 외로움과 병마와 싸우다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고독사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요. 앞으로 이 1인 가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에 맞는 제도도 마련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인 가구를 위해서 발벗고 뛰고 계시는 한국 1인 가구 연합의 법률 지원단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방송 보시다가 1인 가구에 대한 제도 또는 한국 1인 가구 연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 1인 가구 연합 전윤경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요즘 1인 가구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 제 친구들만 봐도 이제 부모님 슬하에서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 친구들 참 많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혼자 사는 이 한 명이 사는 가구를 1인 가구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전통적인 가구의 관념에 비추어 봤을 때는 네. 집안의 사람의 수가 한 명인 것을 가구라고,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헌상으로는 그 의미가 명료해 보이지만 네. 실제 1인 가구의 실상을 들여다보며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20대 그리고 배우자 선택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30, 네. 40대 그리고 배우자와 일찍 사별하고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는 70, 80대에 이르기까지 1인 가구의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 이 각 세대별로도 나이별로 조금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과거에 비해서 1인 가구의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1인 가구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1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5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네.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약 25%에 이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25%라고 하면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4명 중에 1명이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생각보다 꽤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1인 가구의 증가는 여성의 지위 향상, 그리고 대도시의 발달, 그리고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네. 28%, 그다음에 일본이 30%, 북유럽은 무려 40%에 이르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1인 국가의 가구의 이제 숫자만큼이나 1인 가구를 바라보는 관점들도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1인 가구는 저희 앞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선진국 나라에서도 저 40%에 익박할 정도라면 정말 큰 비율인데 그만큼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증가할 추세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인 가구는 세대별로 좀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독거 노인분들이 이루고 계시는 1인 가정이거든요. 이 독거 노인분들이 계시는 1인 가정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나라 500만 1인 가구 중에서 네. 60세 이상 1인 가구는 약 132만 명으로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32%를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그중에서 66.8%가 여성 1인 가구의 비율인데요. 이런 현상은 여성 1인 가구가 특히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문제가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가끔 이 혼자 사시는 이 독거노인, 이 할머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회 범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곤 하는데요. 이렇게 1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또 오히려 젊은 층들은 혼자 사니까 자유롭고 더 좋은 점이 많아요 라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독거노인들 분들 입장에서는 혼자 살아서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호소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나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바에 의하면 1인 가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회복지 수준이 최하수위로 네.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거와 근로, 소득의 3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요.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정처적인 문제, 그리고 다인 가구에 비해서 4배나 비율이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독사라는 슬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만큼 우리도 1인 가구, 특히 독거노인분들이 이루고 계신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CDM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한국 1인 가구 연합 전윤경 변호사님과 함께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전화나 문자로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 추세에 따른다면 누구보다도 이 1인 가구에 대한 손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 한국 1인 가구 연합이라고 들었어요.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인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한국 1인 가구 연합은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립된 전국 규모의 최초의 시민 단체입니다. 네. 저희 단체에서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무연사 그리고 고독사를 방지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500만 1인 가구에게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하고 1인 가구의 삶의 제반을 규율하는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자 하는 것이 저희 연합의 목표입니다. 네. 살아계실 때는 이 삶의 이 복지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래도 이 삶다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이 궁극적으로는 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조금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단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 1인 독거노인 분들의 살고 계시는 환경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독사거든요. 네.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정말 쓸쓸하게 혼자 이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건데요. 현재 이 고독사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1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신이 훼손등 절도로 부패된 채 돌아가신 고독사는 네. 1,717건, 그리고 홀로 거주하다가 사망한 후에 뒤늦게 발견된 수치까지 포함하면 네. 무려 11,002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하루 평균 4.7명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인데요. 5시간마다 한 명꼴로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슬픈 상황이 있습니다. 네. 5명 중에 1명, 정말 많은 수치인데요. 정말 삶을 정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만으로도 저도 벌써 두려워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한 판단을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이 고독사의 비율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 이 시골과 도시, 또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웬만큼 이 시골보다는 도시가 더 높지 않나 싶은데 이 사실은 어떤가요? 네,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네. 서울이 무려 25%, 아. 경기도가 20%, 부산 7%, 인천 9%로 도시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고립되기 쉬운 남성이 72%, 네. 그리고 여성은 17%, 시신이 너무 훼손이 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네. 경우가 약 10%,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40대가 17%, 50대가 29%, 60대가 17.7%, 70대가 9%, 시신이 훼손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14%입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놀라운 점은 이제 예상과 다르게 네. 50대에서 구독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40, 50대 구독자를 합친 숫자가 60대 이상의 구독자보다 높다는 것은 구독자가 더 이상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노인분뿐만이 아니라 50세에서도 이 구독자가 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제가 충격적인 것은 가장 발전된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하는 이 서울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막기 위해서 바로 변호사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1인 가구 연합,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이 고독사를 막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네, 저희 연합에서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네.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지성과 양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무연사 방지 운동은 저희 연합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존에 계실 때 네. 그분들이 보다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이제 저희 청년 후견을 위한 네. 제도 안에 있는 임의 후견 제도를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고 네. 유언장 작성을 대행해드리는 등의 그리고 엔딩 노트 작성 네. 그런 법률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는 네. 장의 봉사를 통해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시지 않도록 네.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살아 계실 때부터 이 마지막까지 이 함께 해드리는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어르신들은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신청을 받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인 가구 누구나 신청만 하면 자격이 되는 것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지원 대상은 45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에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사회적 지원이 전무한 45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으로 신청 대상을 한정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네. 저희 연합에서 필요한 요건, 1년 이상의 회원이라든지 과거 중병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고령이시어서 도움이 임박했다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심사해서 그 지원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45세에서 65세 사이의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적당한 심사를 통해 선택받게 되시면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엔딩노트 작성에서부터 유언장 작성 그리고 살아계실 때도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과 함께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챙겨주신다라는 말씀을 쭉 해주셨었는데요. 근데 앞서서 여러 가지 이 혜택들 중에 사실 유언장은 제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요. 네네. 이 엔딩노트라는 게 뭔지 조금 궁금해졌어요. 이게 어떤 네. 건가요? 엔딩 노트라는 것은 나의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주세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누구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나의 죽음을 친구 누구누구에게 꼭 네.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이 재산이나 신분과 관련된 법으로 규율하지 않는 그런 영역
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결정해서 그것을 적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꼭 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더라도 사실 이 친구에게 나의 마지막을 알려주세요라처럼 감정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 편지 같은 내용도 이 엔딩 노트에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가시는 분들의 마음에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소식에 대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한국 1인 가구 연합 전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1인 가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시청자분의 문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389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인 가구가 법적 도움을 받으려면 혹시 한국 1인 가구 연합에 꼭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가입비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네. 가입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아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네. 그때는 비용의 부담 없이 저희 단체에서 모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선발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네. 해야 하나요? 적다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을 하셔야 하는 건가요? 연령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에는 물론 저희 단체에서 호의로 다른 이제 법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단체가 가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방치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을 네. 하시는 다른 단체들이 네,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용받으실 수 있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 또 네. 다른 단체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고민하지 않으시고 먼저 문을 두드려보시고 네. 또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제도들에 대해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이 무연사 방지 대상에 이 선정이 되면 이 앞서서 엔딩 노트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또 임의 후견까지 도와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임의 후견은 약간 법적인 용어 같아요.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작년 7월부터 정신적 판단이 조금 힘드신 분들께 이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죠. 이 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먼저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종래에는 정신적인 제약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법에 정한 어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행위 능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르는 대리인이 그 모든 후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제한이 되는 본인의 행위 능력이 광범위하고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피후견인 보호제도가 오히려 그 본인의 복지를 제해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나아가서 금치산 제도나 한정치산 제도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이용을 꺼리는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 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경제적인 문제 이외에 가정법원의 권한 분야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선정이라든지 네. 거주지 결정, 우편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통장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문제와 같이 신상과 관련된 지원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후견인이 선임이 되어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일정 부분 보장이 되고 네. 신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선 제도보다는 본인의 역량이 더욱더 존중된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을 감독할 수 있는 후견 감독인 제도가 있고요. 그것이 아니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가족관계 등록부 이외에 별도의 후견인 등기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후견인 선임 여부에 대한 개인 정보가 보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1인 독거 가정에 대해서 이 성년 휴견 제도를 통해서 혹시 모를 이 네. 죽음을 가까이 앞두고 네.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조금 더 처리하기 쉽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이미 후견인 선정 제도는 이 어떤 것인지도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임의 후견인 제도는 법정 후견 제도와 다르게 네. 본인이 후견 계약을 통해서 나의 후견인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후견 계약 자체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일정 부분의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신분 관계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제한이 있습니다. 네. 계약 방식에 있어서 공정 증서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선임된 임의 후견인은 공시가 되게 됩니다. 네. 후견인 등기부에 공시가 되고요. 그 후견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이 사무 처리가 필요한 그 상황을 후견 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본인 또는 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후견 계약에서 정한 그 후견 개시 상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네. 그리고 후견인 감독인을 선임하는 결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후견인이 선임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미 후견인을 선정하는 게 그리 이렇게 쉬운 절차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시는 이 단체에서는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고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이미 후견인 선임하는 절차를 함께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설명 듣다가 조금 어렵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 어려운 부분을 이 단체에 계시는 변호사분들께서 함께 도움을 주시면서 신청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먼저 이 단체에 가서 신청을 해보시고 또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일을 대신하는 이 법정 후견인이 생기는 거라면 사실 네. 그분에게는 일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 보수를 줘야 하지 않나라는 걱정도 조금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임 절차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본인이 후견인을 선임할 상황에 있는지와 관련된 정신 감정 그리고 후견인 보수, 후견 감독인 보수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아직 이 제도가 시행 초기에 있기 때문에 그 비용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제도를 저희보다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을 기준으로 봤을 네. 때 절차 관련 인지대 등은 1만 원 정도 그리고 정신 감정 비용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비용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지는 말아라라는 네,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 한국 1인 가구 연합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는 많은 1인 가구분들, 독거노인분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이 조금 도움을 얻고 싶다, 어디로 연락하면 되냐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성년 후견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로 선임이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본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지켜보시기에 저 경우에는 성년 후견이 선임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보이시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구청 등을 찾아가셔서 관련 민원인에게 의뢰를 하면 네. 그 절차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구청 등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 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들도 놓치지 마시고 이용하시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도 혹시 혼자 살아 갖고 계시는 분들 없는지도 한 번씩 돌아보는 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대한민국의 500만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열정 다해 일하시는 시민단체 한국 1인 가구 연합 소속 변호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고독사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겠지요.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이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손을 뻗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내일은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의 고민인 이 전립선에